나오신 김에 여쭤보겠습니다. 탄핵 심판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그 시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수차례 평의가 열리고 있고 심도 깊게 지금 논의와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시고 또 아시다시피 국민적 관심과 파급 효과가 큰 사건인 만큼 그 신중에 거듭해서 지금 심리 중에 있는 것으로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속히 결론을 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높다는 사실은 재판관들께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죠? 예,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지금 고려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평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평의가 거의 매일 열리다가 열리는 횟수도 줄어들고 열렸을 때의 시간도 뭐 1시간 30분 이렇게 단축되는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 그 보도는 사실입니까? 저희가 일일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드리긴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 평의는 수시로 열리고 있고요. 또 필요할 때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평의를 열다가 결론을 내기 위해서 하는 평결에 대한 시점도 아직 지금 정확히 그러면은 밝히기는 어려운 상황인가요? 평의 아시겠지만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평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오늘 입법이요. 지금 시도되는 입법이 우리 4월 18일 2명의 헌법재판관이 퇴임하기 이전에 이 법을 통과시켜서 임기를 늘리도록 하겠다. 이제 이런 취지입니다. 4월 18일 이전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 나올 수 있습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그것의 목표로 지금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4월 18일 이전에 결론을 내는 것을 목표로 지금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 정도는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 모든 재판은 그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과정에서요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습니다. 제가 뭐 이제 결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뭐 그것을 가지고 지금 뭐 헌재를 압박하는 듯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의 80% 이상이 내란 혐의에 대한 것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헌재가 판단하지 않겠다고 하거나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되어 있는 탄핵 심판에서 피의 청구인의 변론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거나 피의자 신문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법조계에서 전문가들이 또 일반 국민들께서 많은 우려를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론을 재판관들께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길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자, 소장님, 처장님, 예, 이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그 평의 절차를 요약해 봤습니다. 먼저 변론 종결되면 주심이 검토보고 있고 평의에서 재판관 토론을 거쳐서 표결을 하게 되죠. 이게 평결이죠. 이 평결 절차에서 주심이 의견을 개진하고 그 다음에 재판관들이 의견을 제시하는데 최근에 임명된 재판관 순으로 의견을 개진하게 되죠. 그러면서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런 결론을 내게 되고 그런 다음에 결정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초안은 주심이 작성하고 소수 보충 의견을 추가해서 결정을 확정하게 되죠. 이 절차가 맞는 거죠. 그 실제 평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그 관여를 저도 안 했기 때문에 이 절차는 맞는 거 맞잖아요. 그 지금 그렇게 알려져 있는 거는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들이 윤석열 탄핵 심판 변론 종결한 지가 벌써 34일이나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되게 궁금해하고 있어요. 이거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 평결 단계에 왔습니까? 뭐 그것 역시 제가 확인해 드리기는 평의를 몇 번 열었는지 말씀해 줄 수 있나요? 그 횟수도 마찬가지로 제가 확인해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 확인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변론 절차 연다, 몇 회 변론 절차 연다 하는 것처럼 행정적인 절차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는 국민들께 알려드려야 최소한의 헌법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가 국민들에 대한 예의 아닙니까? 이 정도도 말씀 못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궁금해하시는 의원님의 말씀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아니, 현실적으로 그 부분을 다 판결- 드릴 수 없는 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정서를 보여달라는 것도 아니고 평의 내용을 알라는 것도 아니고 몇 변을 했느냐, 어느 단계에 와 있느냐 국민들이 궁금한데 이것조차 말씀해 줄 수 없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 기하급수 헌법재판소 선고가 늦어짐에 따라서 별의별 소문이 다 돌고 있어요. 최근 어떤 보도를 보니까 재판관들이 정시 퇴근하고 주말에도 쉬고 경조사도 챙기고 심지어는 어떤 재판관은 테니스 대회에 참여한다고 그래요. 이게 사실입니까? 저도 그거는 처음 듣는 얘기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국민들은 하루하루 이 내란숙의 윤석열에 대한 파면 선고가 늦어짐에 따라서 그 불안하고 분노한 찬 마음으로 광장에 나와서 윤석열 파면을 신속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정말 헌재가 30년간 쌓아온 신뢰 하루아침에 날려버리게 생겼습니다. 국민의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신속히 파면 길을 정하고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 좀 하겠습니다. 네, 헌재 사무처장님, 예, 이 점은 좀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 수호의 최후의 보루죠. 예, 헌법 수호 기관이죠. 예, 예. 근데 오늘 이 법사위가 열리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혹시 블랙아웃 되거나 정지되어서 기능이 못하게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와 걱정 속에서 헌법재판소를 수호하자라는 차원에서 오늘 법사위가 열리고 있다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도 소추위원으로 재판장에 계속 가봤지만 처음에 정영식 재판관께서 그 윤석열 측 법률 대리인한테 얘기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 이 탄핵 심판을 먼저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과는 지금 결이 다르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는 좀 밝혀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은 헌재에 대한 예의를 갖추면서 헌재에 대한 국민적 최소한의 요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처장님께서 뭐라도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한 말씀 먼저 하세요. 예, 제가 제 위치에서 답변 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까? 최우선 그 말씀이고요. 네네. 그것은 지금 심리 과정을 다 지켜보셔서 아시겠지만 사건 심리할 만한 사항이 상당히 많은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신속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선고 여부는 심리 결과 탄핵 사건이 한 가지 사건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건이 같이 진행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을 해서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에 이른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좀 답답하신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그러한 사정을 좀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